예, 앞에서 그 긴급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이제 준 지원금이죠. 공식적 이름이 긴급 재난지원금이고요. 경기도는 긴급 재난지원금이라고도 이제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용어상에서 특징은 저희는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구분이 될 수 있으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이번에 재난지원 기본소득을 준 효과에 대해서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는 담론 중심의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미시적인 차원에서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를 주로 이제 논의를 해야만 됩니다. 그게 있어야지만이 실증적으로 이게 정말 이렇게 줬더니 효과가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정책적인 얘기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그 사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의의인데요. 경기도가 지금 뭐 민선 7기 들어와서부터 이 기본소득과 관련된 정책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기본소득이 아니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지자체 차원에서 하고 있는 기본소득 정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은 저희가 이제 청년 기본소득 정책은 2019년부터 시행해 왔고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특수한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경기도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그런 그 사업들을 실시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는 뭐 다 아신 내용일 수 있는데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무조건 준다. 뭐 돈이 있든 없든 뭐 재산이 있든 없든 내가 일을 하든 안 하든 그냥 무조건 줘야 되고 대상이 선정이 되면은 차별하지 않고 그게 국민이면 국민 전체 아니면은 뭐 도민이면 도민 전체 어떤 정치적인 사회 구성체가 형성된다고 하면 그 전부를 다 주는 게 그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개인으로 줘야 됩니다. 이번에 국가가 주는 긴급 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했죠. 1인 가구 40만 원하고 뭐 4인 가구는 이제 100만 원 해서 아직도 그 전에 해왔던 그런 방식에서 가구 중심으로 접근했는데 기본소득의 정신은 가구에 있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주가 아니다 하더라도 가구원의 구성은 누구도 다 자기가 주체적으로 이 돈을 받음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실질적 경제적 어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요인입니다. 이게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우치적인 측면에서 현물로 주다 보면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자유를 제약하기 때문에 가능한 현금으로 주자라고 해서 이제 논의가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간에 있어서 현물과 현금의 중간이면서도 현금에 가까운 이 지역화폐나 이런 방식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현금성 이걸 현물로 보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런 면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한 번 주고 말면은 이게 곤란하잖아요. 부터 탕진해 버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주자 이런 그 특성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기본소득이 과연 그러면 초창기 때 그냥 뭐 이름은 그냥 지원금이라고 해도 돼요. 뭐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기본소득이냐 아니냐 가지고 약간 논란이 있었어요. 그거는 학술적인 차원에서 있었긴 했지만 부정적인 입장은 기본소득이 갖춰야 할 5가지 구성 요건을 다 갖춘 것만이 기본소득인데 이거는 좀 그러지 않지 않느냐. 한 번 딱 주고 말았는데 이게 무슨 기본소득이냐부터 해서 뭐 이런 부분들의 그 논의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영어로 그냥 재난소득으로 하자. 아니면 재난수당으로 하자. 여기서도 말했듯이 재난지원금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3가지 요건만 갖추면 필수 요건만 갖추면 뭐 되지 않느냐. 무조건 보편성, 개별성만 확보한다면은 나머지는 얼마든지 우리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선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은 아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변형된 형태고 우리 현실에 맞춘 그런 형태의 기본소득이 될 수 있다 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기본소득도 재난기본소득도 이런 입장을 좀 취하고 있는 거죠. 현실에서는 뭐 그러든 저러든 무슨 상관이야. 어쨌든 지원금 줘서 뭐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면 됐지. 이게 이제 흥묘백묘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그런 입장들이 좀 나눠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 구성 원칙들은 말씀드렸고요. 근데 왜 3가지가 필수 요건이 될 수밖에 없냐면은 우리가 복지적인 관점에서 되게 많이 논의를 해요. 뭐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 저소득층을 도와주고 빈자를 도와주고 뭐 이런 관점에서 많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 자꾸 그 다른 얘기를 하는데 기본소득은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재산이나 부에 대한 자기 지분의 권리 이거를 당연하게
이렇게 배당 형태로 주든지 아니면 기본소득 형태로 주든지 준다라는 그런 걸 까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철학적 근거는 공통의 공유부에 있다. 이 공유부라는 것을 누구한테나 이렇게 다 나눠주려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 줘야 되고 조건 따지면 안 되죠. 너한테 지분의 권리가 있는데 내가 무슨 돈이 더 많든 적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금액이 크든 작든 이건 내 건데 내가 받아야 될 거라면 당연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무조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 개개인들이 다 누구나 다 거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왜 가구주만 가져가지고 가구주가 대신하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요건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뭐 얼마든지 유연하게 갈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논의들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공유부적인 개념에서 접근을 하지 않다 보니까 충분하게 줘야 된다. 왜 이 뭐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을 뭐 다 나눠서 주니까 이게 무슨 돈 아니냐 무슨 빵값 주냐 뭐 이런 식의 논의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 철학이나 정신을 잘 오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대부분 다 복지적으로만 생각하니까 1인당 복지 뭐 10,000원 주고서 무슨 기본소득 주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10,000원을 주더라도 그게 내 권리고 내가 가져야 할 내 몫이라면은 내가 어디에 투자해가지고 10,000원만큼의 수익이 생겼으면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건희 아니면 이재용 씨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가난한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본소득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세 가지 요건 다 갖춰요. 다만 한시적으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 한 번 2차 지원금을 다시 준다 그러면은 이건 재난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또 한 면에서의 아주 일회성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세 번, 네 번 더 계속 준다면은 이거는 정기적으로 주는 것이 되니까 얼마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꼭 줘야 될 필요는 없죠. 신용카드도 현금이고 지역 앞에도 얼마든지 현금까지 쓸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 그래서 재난기본소득 우리가 이번에 주는 경기도가 주는 재난지원금은 재난기본소득이다. 다만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나름대로 준형 형태 아니면 현실의 변형 형태로서의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다섯 가지를 다 갖추면 정형으로 보시면 되고 거기서 세 가지만 갖추면 준형으로 보고 세 가지 구성 요건 필수 요건 중에 하나라도 못 갖췄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유사한 거죠.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뭐 다른 형태의 무슨 어떤 정책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국가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한번 제대로 한번 한다 그러면은 좋겠지만 경기도 같은 지자체가 우리가 무슨 조세 재정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주어진 예산 가지고 하고 하는데 벌써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전한 형태, 이념적인 형태의 그런 거를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가기 위한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행 전략의 단계에서 그냥 단계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의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이행 전략적인 그런 측면에서 작지만 금액이 적든 어쨌든 이렇게 좀 제약이 따르지만 해본다는 게 굉장히 의의가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 국내 학자들만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해외 석학들 중에서도 이거 보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데라고 이제 주장하는 얘기들이 그 벨기에 생루이 교수 같은 사람들이 우리 청년 기본소득 같은 것도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본인이 그냥 2019년도 겨울에 와서 여기 학술대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간다. 그런 면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의의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 경기도는 어쨌든 1인당 10만 원을 줬어요. 모든 사람한테. 그리고 다른 수당하고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기존에 복지 받고 있는 거 있으면은 뭐 공제하거나 그런 일 없이 다 받을 수 있었고 결제 수단은 뭐 신용카드도 되고 선물카드도 되고 기존에 우리가 썼던 지역화폐 방식을 써도 되고 이런 방식으로 쭉 했고요. 지금 8월 31일까지 아마 이제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시군은 31개 시군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줬는데 뭐 작게는 5만 원, 많게는 포천시 같은 경우 포천 같은 경우는 뭐 40만 원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다 줬고 그렇습니다. 정책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아직은 이게 지금 현재 시행 중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쓰고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저희 같은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하긴 하는데 본격적으로 제대로 하려면은 복지 정책적 관점에서는 주로 어떤 말씀들을 하냐면 주로 복지 효과가 있느냐, 1인당 얼마만큼 더 줬느냐 뭐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거 주니까 양극화적인 면에서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의 소득의 재분배가 이게 좀 완충시켜 줬는지 이런 얘기도 또 하고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거기에 하나 더 더해가지고
이제 소비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게 중점적인 거고 경제정책적 관점에서 보면은 소비 효과나 소상공인들 어떤 매출 효과 이게 이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켰는지 이런 측면이고 그다음에 소득 재분배까지는 얘기를 하고 그 외에 뭐 복지효과까지는 뭐 얘기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제대로 하기에는 지금 좀 어려운데 담론적인 수준에서 서로 공방만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청년 그 기본소득 그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정책과 분석을 좀 하면서 썼던 툴이 거시적으로는 보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노동이나 불평등 이런 부분도 다 다뤘고요. 그다음에 미시적으로 개인이 이걸 받았을 때 본인이 정말 행복했는지 전에 비해서 아니면 내가 이걸 받고 그냥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이걸 받았는데도 더 일을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뭐 무슨 노력을 했는지 내가 국가에 대해서 또는 지방 정부에 대해서 바라보는 데 인식이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제대로 연구를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 이것이 갖고 있는 효과의 총망라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는 있겠죠. 근데 아직은 지금 시기상조에서 못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와중에 저희가 좀 긴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선 있는 자료 없는 자료를 최대한도로 가용할 수 있는 자료 가지고 한번 뭔가를 좀 해보자 해가지고 했던 게 BC 카드 매출액 돈 주고 샀어요. 저희가 BC 카드에서 자료를 이렇게 사가지고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전이 이제 15주차 올해 15주차에 딱 지급을 했기 때문에 10주차하고 14주차 자료를 대여하고 지급 이후가 16주에서 22주차입니다. 저희가 이제 가용할 수 있는 거는 23차까지만 그 자료를 BC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용카드긴 한데 매출액이 가지고 한데 이게 여기서 보면 오프라인 그 매출입니다. 직접 가서 이제 구매를 하고 카드 쓴 부분인지 온라인상에서 그 자료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히 요즘 코로나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직접 안 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막 구매하는 경우가 많죠. 배달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그래서 만일 그 부분 자료까지 또 포착된다면 굉장히 더 많아질 거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자료 한계는 있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증가율 변화를 좀 봤습니다. 했더니 매출액 회복세가 상당히 굉장히 매출액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작지만 상당히 기여를 했다라는 그 근거들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부분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자료는 BC 카드 자료는 지역화폐를 써가지고 한 그 자료가 아니라 지역화폐 쓴 부분도 포함한 본인들이 그냥 개인이 썼던 그런 카드 매출액 자료다라는 부분을 좀 주의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그 회계 분석을 저희가 한번 했는데요. 그 가맹점이나 이런 이제 지역화폐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가맹점, 비가맹점 구분을 하지 않고 그 전 이렇게 재난 그 기본소득을 주기 전하고 준 후하고만 이렇게 쭉 추세적으로 봤을 때 매출액 증가율이 한 8.4% 포인트 정도 상승합니다. 뭐 1% 유의 수준에 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경기도가 4월 9일 날 줬고 정부가 5월 그때 13일인가 그때부터 지급을 해요. 그러니까 뒷부분에서 정부 긴급 재난 지원금이 지급이 되니까 그 부분의 효과가 조금 뒤에 남아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빼고 봤더니 한 그 6% 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뭘 했냐면은 이 지원금은 경기도의 재난 기본소득은 이 지역화폐 방식으로 해야 되니까 가맹점에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가맹점 아닌 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둘을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비가맹점 대비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율이 어느 정도 나오냐 봤더니 이거 한 32%포인트 높습니다. 가맹점에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거 받은 거 가지고 더 많이 썼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거 가지고 지역화폐만 쓴 효과냐? 그게 아니고 지역화폐를 매개로 해서 썼더니 본인이 BC카드 가서 쓴 추가 소득이 그만큼 소비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문제가 자꾸 논란이 되냐면 지역화폐로 주니까 이렇게 재난지원금 같은 거 주니까 현금을 주면 뭐냐 이거 저축하고 소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지역화폐로 주면은 이건 한시적으로 다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다 쓰겠지 했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존에 내가 원래 쓰려고 했던 거를 현금으로 냈던 뭐 카드로 냈던 내가 쓰려고 했던 거를 지역화폐로 해서 제한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나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한 거를 대체했다.
그러니까 소비를 그만큼 원래 줄였다. 쓰려고 했던 거 이걸로 대체했다. 그러니까 소비 별로 효과 없어. 그래서 대부분의 이 기본소득의 반대론자들 이런 분들 이쪽에서도 뭐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몇몇 그 교수님들 그 소비 효과 없다는 얘기하는데 이거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는 게 나옵니다. 예. 추가적으로 자기 PC 카드 가지고 써요. 쓴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이런 거 마스크 쓰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하니까 식당 가서 안 한다 그러는데 쓰고 가서 밥 먹습니다. 쓰고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식당만이 아니라 다른 데를 가서 쓴다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가 이제 그 회계 분석했던 결과를 잠깐 보여주는 거고요. 그 이걸 먼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뭐 10주차 때 보면 코로나 19에 충격이 생기고요. 빨간색 그래프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15주차 4월 9일 날 지급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20주차 5월 13일 날 이렇게 지급하게 되고요. 저희가 이 BC 카드 데이터를 받은 거는 그 전부터 해서 22주차 자료까지만 받아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보인다 해서 이걸 놓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보실까요? 긴급 재난지원금이니까 이거는 정부가 준 겁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기간을 21주에서 22주차, 20주차에 줬으니까 그때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는 뭐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본 거죠. 경기도가 주는 뭐 재난기본소득 말고 중앙정부가 준 거에 대해서 한번 봤더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급 이전에 16주에서 19주차에 비해서 21주, 22주차 때 15.7%포인트 상승합니다. 정부가 준 것도 마찬가지로 받았더니 추가적으로 자기가 BC카드 가지고 가서 쓰면서 이 소비를 이렇게 일으킨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보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줬을 때 가맹점하고 비가맹점을 구분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봤더니 역시 가맹점에서 9.1%포인트 높게 나왔어요. 굉장히 좋은 시그널들입니다. 예, 그 결과들 보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BC 카드만 쓸 게 아니고 최근에 또 그 당시에 신한카드, 그러니까 전체 카드에서 아마 BC 카드도 제가 알기로는 신한카드가 그 가장 그 비중이 포션이 크고요. 그 다음에 BC 카드인 걸로 아는데 그래서 BC 카드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신한카드는 그러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한번 가장 그래도 1위니까 한번 그걸 봐보자 해서 자료를 놓고 이걸 한번 비교를 했어요. 10주에서 14주차하고 16주, 22주차를 비교를 했더니 여기 역시 거의 30%에 가까운 포인트 정도 수준. 앞에 BC나 신한이나 차이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다 그만큼 증가했다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건 추정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민이 이제 보면은 이 카드를 가지고 쓰는데 경기도에서만 쓰지 않잖아요. 경기도 밖에서 쓸 수도 있고 경기도 내에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와 이걸 줬더니 오히려 이걸 가지고 와서 경기도에서 안 쓰고 다른 데 가서 막 이렇게 만약에 BC 카드 쓰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경기도에서 이 어때요? 매출은 별로 그렇게 일으키지 않고 밖에서 일으키니까 경기도적인 입장에서 지역 내 입장에서 지역 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안 좋잖아요. 한번 이거 한번 봐보자 어느 정도 되는지 해서 봤더니 지역 앞에 발행을 이렇게 해서 재난지원금을 받아가지고 했더니 경기도 내 소비가 더 나아지는 외부 유출이 그만큼 더 줄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아 이것도 상당히 이런 방식을 쓰는 게 상당히 정책적으로 유의미하겠구나라는 그런 거를 이렇게 보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계층별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뭐 지원금도 주면 저소득층은 많이 쓰겠지만은 부자이나 뭐 고소득층들은 돈을 안 쓴다고 그래요. 거의 그죠? 그러니까 부자한테 뭐하라고 주냐고 없는 사람들한테 줘서 이렇게 소비를 늘려야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그런 식의 이제 논의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한번 신한카드 사용액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봤더니 의외로 2분 그러니까 소득 중간층이죠. 2에서 4분기 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일 왼쪽이 1분이 해당되고 저기 가장 높은 게 4분입니다. 가장 소득이 낮은 층이 더 많이 소비한 게 아니고 그보다도 차상위 그 위의 상위 심지어는 소득 4분위에 있는 데서 더 많이 쓰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은 나름대로 돈도 있고 다 중산층이고 그런데 이거 안 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죠. 더 쓰게 되고 이분들이 소비를 일으키는 뭘 했을까요? 그냥 밤 사 먹고 뭐 이런 것만 그렇지 않죠. 이 BC 카드 가지고 이분들이 이렇게 소비를 했을 때는 보다 더 이런 분들이 백화점 가서 쓸 수도 있고 내구재 뭐 이런 그러니까 추가적인 소비를 일으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컸더라.
소비 안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나와서 저희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느꼈고, 지금 이거는 이제 한시적으로 저희가 있는 자료만 가지고 한 거고, 제대로 된 연구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 긴급 재난 기본소득이 됐던 국가가 준 부분이 됐던 이 모든 것들 다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된 정책과 분석을 하면은 상당 부분은 물론 효과가 없다고 나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효과가 나왔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이걸 통해서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를 진행 중이고 이 내용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그렇다면 1차 지원금 재난지원금 한 번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 시장에서는 이런 반응들을 보였는데 사람들이 2차 재난지원금 주면 어떨까요? 효과 났죠. 효과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나오는 게 더 크고 국민들의 경제가 삶이 나아지고 살아나간다고 그러면 해야죠. 특히 지금 경제 성장률이 막 3.3% 마이너스 막 툭툭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 좋아진다라고도 말씀도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미리 예방적으로 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